저 지난 시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금리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경제나 금융 관련 기사 대부분이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하도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많이 네. 나오죠.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오늘은 6월 16일이고 이번 주 지금 미국에서 중앙은행 기업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연일 경제면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도배가 될 텐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박명수 씨?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배웠는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게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가 좀 좋아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물가가 많이 뛰어야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언젠가는 욕조에 물이 차고 넘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거든요. 네. 근데 잘 안 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벌써 13년째. 그래서 2013년경부터는 좀 이 수도꼭지를 잠그려고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컥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다시 잠그지 말자 계속 풀다가 또 코로나가 왔어요. 잠글만 하니까 또 풀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직까지도 오진 않고 있어요. 걱정은 많지만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왜 그럴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걸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영원히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욕조에 물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물은 넘쳐흐르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잠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어떤 방식으로 잠그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에는 사실 걱정이 많은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좀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단계냐는 수준까지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제 입장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의 공식적인 중앙은행 연준의 전망은 올해 2.6% 정도 물가가 뛰고 내년은 오히려 진정이 된다. 2.1%로 가라앉는다. 그러니 일시적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금리 인상 얘기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미국에서 3% 미만의 물가 인상률을 보일 경우에는 크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기후에 불과할 정도로 별 탈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한 4% 심지어는 7%까지 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월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높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5%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 아마 박명수 씨 세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세대는 물가 하면 그때부터 떠오르거든요. 막 유가가 미친 듯 뛰었고 물가가 미국에서조차 두 자리 숫자까지 경험했었던 70년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때는 경기도 나쁜데 물가가 급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상황은 대개 간다면 2010년경하고 비슷할 거다. 그때도 유가가 좀 뛰고 농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한 1, 2년 조금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연동돼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물가가 많이 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부분적인 분야에서 나타나고는 있고 한국, 미국 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푸는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네요. 그리고 70년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제 2010년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날 현상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서 네. 잡는 거거든요. 네, 네.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정말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니까 폴 볼커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려요. 금리도 두 자리 숫자까지 네. 올렸던,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1, 2년 고통스러웠지만 물가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언젠가는 올려야 될 텐데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근 다음에 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거거든요. 한 번에 확 잠그는 건 아니고 천천히 잠근.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잠글 거야 하고 말로 먼저 네, 예고편을 보여줘야 백신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충격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 하는 단계고 올 연말쯤에는 실제로 자산 매입 축소, 양적 완화 축소 혹은 영어로 그냥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2022년까지 안 올리겠다고 공언을 해놨어요. 미국 연준은. 그러니까 2022년까지 막 섣불리 막 올릴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공론화되고 올해는 아무래도 말이 중심이 되는 네. 올 연말쯤은 테이퍼링의 시기가 올 거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미국보다 더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될 요인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가격. 네. 너무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잡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손댈 가능성이 있는데 또 미국과 금리 격차가 너무 낮아서 이게 비슷해지면 달러 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미국보다 먼저 실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중요한 게 그 금리 인상이 언제 올 거냐 그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들이 우리 주식이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선생님한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쪽집게 문제 하나 달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올해 거론될 것 같아요. 올해. 2년 정도에. 네. 근데 미국은 말만 무성하고 올해 양적 완화 축소 정도가 거론될 것 같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 얘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분명히 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라는 게 돈 값이고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목줄을 죄어온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데 그간 이게 많은 백신을 맞아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요. 네. 1% 올리면 0.7%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이제 통계는 있어요. 분석은 있는데 우린 1%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0.25%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4차례나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참 걸리니까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뭐 떨어질 정도로까지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집게 강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